교과서는 계속 쉬워졌어요. 교과서는 예전 저희 공부할 때보다 많이 쉬워지는 방향으로 바뀌어서 어려운 내용이 많이 빠지고 뒤로 옮겨지고 사라진 내용도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초등교과서나 특히 중등교과서가 많이 쉬워진 게 사실입니다. 인터넷에 어려운 수학 이미지가 올라와서 요즘에 정말 이런 문제도 풀린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다인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는 일종의 오류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는 많이 쉬워졌고 실제 그 학년 단계에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학년 단계마다 목표로 하는 수준들은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되고 아이들이 풀게 되는가? 전체적으로 그런 수준으로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하는 문제까지도 아이들한테 시켜볼 수가 있잖아요, 수학은. 특히 이제 규칙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학부모 입장에서나 아니면 아이를 키우지 않는 어떤 분이 봤을 때 요즘은 참 상당히 이게 좀 과한 것 같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이들에게 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것을 제공한 것이지 교육이 그 수준으로 또는 정말 이런 수준으로 아이들을 막 괴롭히나 봐 이런 부분은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등까지를 의무 교육이라고 봤을 때 모든 아이들이 다 수학을 하고 수학을 다 모든 전공할 아이들이 깊이 있게 어렵게 배울 필요는 없죠. 사실은 어느 단계부터는 대학에 가서 수학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수학과 관련 없는 고등학교를 특성화고를 간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수학을 너무 어렵게만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 수학이 어렵게만 갔을 때 정말 아이들이 수학은 포기해야 되고 이거는 너무 어렵기만 한 거고 이렇게 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학습될 수 있는 수준을 설정한다 라는 부분이 이제 그 학습 설정의 부분이 수준이 낮아졌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다 공대에 가야 될 것도 아닌데 다 어렵게만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차원에서 쉬워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쉬워졌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음, 중등 수학이 쉬워지고 초등 수학이 쉬워지고 했다고 해서 그러면 좀 공부하는 게 편해지겠다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수학과 관련된 것을 전공하거나 아니면 대학을 가는데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다 할 아이들의 학습은 사실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쉬워졌다고 해서 쉬워진 것에만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수학 자체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고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충분히 어려운 문제를 많이 다루어 보고 때로는 계획을 잘 세워서 선행이 필요하다면 선행도 하고 이런 학습에 대한 부분은 달라진 게 없다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학생 수가 줄고 하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보가 예전에는 학습에 대한 정보가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하지? 이런 부분을 알기 어려웠잖아요. 근데 지금의 사회에서는 공부를 많이 하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한다라는 정보를 충분히 접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수학 자체의 어떤 학습에 대한 경쟁 이런 부분들은 더 첨예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통계에 보면 아이들이 수학을 처음 어려워하는 시기는 주로 5학년부터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 통계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1, 2학년 시절에는 많은 아이들이, 다수의 아이들이 수학을 좋아해요. 근데 5학년 때부터 수학을 매우 어렵다라고 답변을 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특히 가장 많을 때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통계 보면 중학교 1학년을 지나면서는 오히려 수가 중학교 1학년만큼은 많지 않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게 이제 통계의 함정이라고 보는데 뭐냐 하면
중학교 1학년 수학이 제일 어렵다가 아니라 2학년은 더 어렵고 3학년은 더 어렵겠죠. 근데 말하자면 수포자 통계 이런 걸 제가 많이 찾아봤었는데, 예전에 중학교 1학년 때 가장 많은 아이들이 포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공부를 할 아이들 중에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들, 이렇게 보면 이제 수는 많이 줄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수학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 때이고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다수 발생하기 시작하는 때는 5학년 때입니다. 그 시기에 어려워하는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칙연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들이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5학년부터 심화 문제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속력, 농도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율에 대한 문제, 뭐 정가 계산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대한 문제를 아이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쉬운 문제만 익히고 가자라고 하면 탈이 나는 경우를 제가 본 적 많이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 교과가 쉬워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도드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학년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학년이 되면 수학을 어렵다라고 느끼는 아이들이 이게 아이들 표현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걸 들어봤어요. 수학이 이상해요 라고 표현을 했대요, 엄마한테. 엄마, 수학이 이상해요. 어, 너무 어려워지고 있어요. 갑자기 어렵다고 느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상담을 와서 이야기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가르친 학생 중에도 4학년부터 가르쳤는데 이 학생이 학교 수학은 잘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수학적인 재능이 없는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기본기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수학적인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4학년 아이 가르치면서 3학년 내용 중에 주요 단원을 복습을 다 시킨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아이 지금은 잘하고 있어요. 지금은 6학년이 되어서 아주 잘하고 있는데, 4학년에 와서 수학을 못하는 아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수학 익힘책하고 교과 문제집 한 권 정도만 하다 보니까 이게 휘발이 되는, 그러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기억이 결국은. 그래서 충분한 학습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 것으로 쌓여있는 3학년 수학이 아니었고, 근데 초등학교 3학년 수학에도 중요한 개념들이 있거든요. 분수라든가 나눗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근데 4학년 걸 가르치다 보니까 그게 이 친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걸 발견을 하고 복습을 이제 선생님으로서 강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쉬운 내용을 지금 해서 잘했어가 아니라 정말 지금 것이 내 것이 되었는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학은 사실은 좀 충분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게 아이러니인데, 저는 학습 정서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부는 아이들이 해야 되고, 이 제가 말하는 학습 정서라는 것은 결국은 엄마에 의해서 학습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되고 있는 과정에서 나의 의지, 그 다음에 나의 마음, 결국은 중요한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서 제대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초등학생의 부모로서는 아이의 학습 정서도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주위에 보면 초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공부해서 좋은 특목고를 가고 이런 아이들 중에 부모님 의지에 의해서 공부해서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은 아이들의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볼 수 있어요. 이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공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학습 정서를 챙기는 거 중요하고요. 그래서 학습에 대해서 학교에 하는 것만 하면 돼. 이거는 정말 자만하는 거고요. 어느 정도는 어려운 문제집들에 도전하게 수학 공부를 시키면서, 그리고 아이의 학습에 대한 얘기를 들어주실 줄 알아야 되고 아이한테 조언해 줄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언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아이와 이런 그런 대화를 하는 관계를 잘 만들어서 내 얘기를 아이가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이 쉬워졌다. 하지만 수학 공부는 충분히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연산이란 기본기,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실력, 이런 부분들이 중학교 수학에 영향을 분명히 미칩니다. 그래서 준비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학습 정서. 공부는 결국 아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아이를 밀어붙이기만 해서 학습, 그 다음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저희 유튜브 칼럼에서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얘기는 요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앞으로 되게 세세하고 자세한 주제에 대해서도 유튜브에 매주 이제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런 생각 방법 알면 좋다, 이런 부분들도 좀 꾸준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